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9월 18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알파경제 김정효 이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얼굴은 좀 괜찮아 보이시는데. 네, 뭐 집에만 있었으니까. 좀 보시셔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수가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오늘 좀 약세 출발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출발 좀 분위기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좋지가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을 조금 짓누를 수도 있는 그런 뉴스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뭐 산업별로 계속 뭔가 텐션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의 그 파업 소식도 이게 섹터별로는 또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매수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그동안 잘 버텼는데 과연 이 기관 매수가 영속성이 있는 것이냐. 지난주에 무려 2조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뭐 베이시스 흐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매물로 나오진 않을지 부담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FOMC를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아마도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상에서는 지난주에 대거 매수했던 금융투자에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면 그걸 누가 흡수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 사실 지난주 목금 좀 분위기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 좀 빠지면서 오늘 좀 출발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코스피가 2,586포인트 한 15포인트 정도 한 0.58% 하락을 해서 좀 부진하게 출발한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84% 확실히 코스닥이 지난주부터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인데 오늘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락 종목이 900개가 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뭐 주요 기업들하고 해가지고요 한번 좀 시장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환율은 소폭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30원대로 다시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유가의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조금 연출이 되고 있고. 자, 지수는 일단 선물이 장 초반에 0.5%가량 빠져서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도 0.5%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관의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주말에 900선을 이탈했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쭉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소폭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오히려 강보합권입니다. STX 그린로지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또 소폭의 약세, 포스코 스틸리온이 강세를 보이면서 포스코그룹주는 강세고요. STX와 STX 그린로지스가 지난주는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또 출발에는 하락하면서 STX와 그린로지스 흐름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고요. 뭐 일단 거래는 전일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 모습인데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자, LG노텍은 3%가량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거의 짠 듯이 LG노텍에 대해서는 애플의 그 중국 관련 악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보니까 애플 전문가 고밍치가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아이폰 프로 맥스인가요? 15 맥스가 이번에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15분 만에 다 또 승인했다고 하고. 그래서 좀 사실 좀 우려했잖아요. 지금 아이폰 그렇죠. 조금 뭐 생산 이슈도 있고 중국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우려했던 것보다 지금 좀 잘 나오다 보니까 LG이노텍 주가에는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폰이 잘 팔리면 또 한국 부품사한테도 좀 호재가 되니까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오늘 뭐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선착순이니까 선착순으로 팔리는 물량은 당연히 빠르게 매진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총 판매량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으로서는 SK D&D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가 뭐 인적 분할하지 않았나요? 예, 회사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10%의 급등.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저평가를 조금 해소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구해 종목군도 살펴보게 되면 LG화학도 약세, 금양과 포스코 퓨처엠은 약세, 네이버도 소폭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일단 거래대금 상위 종목 쪽에서는 오늘 몇 종목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급등하고 있는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약보합권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흐름과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제 약간 LG 이노텍하고 애플 수혜주들이 좀 강세 보이는 가운데
일부 개별 기업들 특히 오늘 보니까 또 국제유가 오르면서 정유주들도 약간 좀 좋은 모습인데 근데 오늘 좀 부진한 기업들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무래도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네.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쪽 종목군들과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의 약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스페타시스와 함께 한미반도체가 하락하고 있고 신한지주, 그다음에 KB금융,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같은 종목군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대형주 쪽 종목군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일단 코스닥 쪽도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뭐 지금 뭐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도 있고 아스타, 에스코넥, 대동기업 같은 종목군들의 지금 상승세 흐름이 아니, 강하게 또 초전도체 아닌가요? 저기 서남? 네. 뭐 그런 종목군들이 약간, 일부 포함되어 있고 흥구석유도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유가에, 움직이고 맞아요.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제는 뭐 최근에 굉장히 좋은 뉴스와 함께 수급도 개선되면서 주가의 강세가 뭐 연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수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일단 코스닥 시장은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강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 약세 쪽에서는 미코나 이오테크닉스, D&T, 주성엔지니어링, 뭐 유진테크, HPSP,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쪽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약세고요. 그 다음에 LNF를 포함해서 뭐 파두, 네오위즈, 아이디스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 종목군들 쪽에서는 양시장 모두 반도체 쪽 종목군들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과연 누가 사고 팔고 있을까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전기전자 업종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소폭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개인들만 팔고 있는 모습인데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기전자 업종이나 반도체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 종목은 꽤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쪽과 IT 부품 업종은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 뭐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뭐 종목이 꼭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 업종은 아닐 것 같아서 반도체 쪽의 전반적인 수급보다는 일단 나스닥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하락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군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지수는 낙폭을 계속 줄여오면서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으로 붙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약보합으로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도 뭐 일단 1,328, 9원 정도까지 터치했다가 현재는 조금 안정되는 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 좀 걱정을 했죠. 그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2,600을 또 돌파하면서 좋은 그렇죠. 분위기였는데 미국의 나스닥이 좀 급락세로 좀 전환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또 금리는 또 오르고 유가 오르다 보니까 좀 오전에 걱정을 했지만 일단 시장 걱정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지수 상황은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좀 모습인데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업종별로 한번 저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제 유가 관련된 기업들이 확실히 좀 세긴 셉니다. 뭐 정유나 자원개발 업체들의 주가가 좀 센 편이고 그 외에 뭐 요즘에 그 운임지수 올라가는 해운주들도 좀 강세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반등 나오는데 이 YG엔터가 어제 이제 블랙핑크 그 뭐죠 투어인가요? 네, 예, 서울 그게 이제 투어. 서울 네. 투어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미묘한 좀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뭐 만난다라는 듯한 뉘앙스는 있었는데 재계약을 하는 그러니까 재계약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보니까 네. 아직도 좀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블랙핑크가 또 좋은 모습으로 재계약해서 좀 돌아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오늘 엔터주들도 약간의 좀 그 분위기 반전은 좀 성공을 했는데 뭐 예전만큼의 그런 탄력적인 상승은 좀 나오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 제작사들 좀 반등해주고 있고 오늘은 근데 오랜만에 그 SK 이노베이션이 강한 거 보니까 요즘에 이제 약간 실권주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유증할 때 보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실권주 나오면 또 오히려 공모로 바뀌잖아요. 공모로 바뀌었을 때는 엄청난 또 흥행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지난 주말에 뉴스 보니까 굉장히 공모에선 또 흥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주가가 일단 4% 가까이.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업들이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들은 좀 다운돼 있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좀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또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애플 아이폰 관련주들 좀 강한데 다만 미국에서 오늘 그 나스닥을 좀 하락으로 이끈 주역이 TSMC잖아요. 그렇죠. TSMC가 네. 그 반도체 장비 그 주문 그러니까 납품을
좀 지연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ASML 쪽에서. 네. 그래서 아마 EUV 장비 쪽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국 수요 아직 좀 부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는 큰 영향 안 주고 있지만 일단 반도체 소부장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쪽에 약간의 좀 불확실성을 또 가중시키면서 주가에는 약간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제 그 미국의 이 UAW 이제 그 자동차 노조가 이제 파업을 결정을 해버렸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의 대표적인 그 자동차 회사들 주가는 대부분 좀 부진합니다. 물론 뭐 급락이나 이런 건 아닌데요. 일단은 좀 약간의 부담으로는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의 약보합 정도 기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예. 보고서를 보니까 그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그 부분에 파업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은 셀 쪽이나 이런 쪽이 조금 일부분 심리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얘기 왜냐하면 뭐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의 그 판매 속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쪽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들이 뭐 공장을 멈추거나 생산을 멈추게 되면 뭐 재고의 추가적인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일정 부분 2차전지 내에서 또 강한 종목은 나오고 있지만 뭐 셀기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수출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미치는 파급 효과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 배터리, 뭐 셀 각각의 양상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그거잖아요. 중국도 전기차에 자기네 부품 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IT 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부담감도 과연 얼마나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지금 뭐 중국 쪽으로 가는 것까지 일단 계상해서 뭐 실적을 개선된다고 봤던 종목도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얘기 듣다 보면 참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얘기는 그런데도 없고 불구하고 참, 지수는 뭐 꽤 견조하게 2,500에서는 정말 단단한데 이게 이제 위가 열리려면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또 안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좁은 박스권이고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그냥 종목별로 이렇게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오늘 오전장에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 10분 정도 일단 이제 지수가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수는 뭐 약간의 회복 정도는 하고 있지만 뭐 플러스권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주요 대형주들이 조금 부진하고요. 특히 코스닥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여전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도 아직까지는 좀 쉽게 회복은 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하고 좀 다른 점은 그래도 지난주는 지수가 좀 하락해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확실히 좀 하락 종목이 좀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많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한번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반등이 나와주길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일단 뭐 이슈 중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이슈가 좀 제일 많이 좀 언급이 됐었고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요즘에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셌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복흥 금감원장이 지금 영국 가신 걸로 좀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국내 은행주들 PBR 지나치게 좀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이제 배당 정책 관련해서 시장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 은행주들 돈 많이 벌면 배당 줄여라 이런 이제 뉴스들이 항상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냥 자율성에 맡기겠다.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은행주들이 그래서 좀 분위기들이 좀 좋은데 사실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주들. 근데 뭐 과거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도 은행주들 실적이 그렇게 뭐 좋았을 때도 고평가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그죠. 것 같고요. 고평가는 없죠. 진짜 저평가 아니면 약간 저평가 네. 정도의 사이를 계속 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확실한 주도주가 생기고 그 주도주가 밀고 가는 양상을 보인다면 은행주가 뭐 배당주 이상의 역할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계속 답답하고 2차 전지 반도체 모두
위가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처럼 뭐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 들어서는 은근슬쩍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도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배당 고배당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이 그래도 일정 부분은 항상 찍어주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주가 반등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보험주의 신고가를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보험주도 막 신고가 찍고 이런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금리에 민감한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익이 비교적 견조하고 배당도 비교적 견조하게 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베팅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사실 꼭 은행주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주주 친화적으로 또 배당도 늘려주고 한다면 더 좋은 모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중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저희 이제 제가 준비한 좀 보고서 한두 개만 좀 간단히 또 소개해드리고 일정까지 보고 또 한번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좀 자동차 관련된 파업 보고서가 좀 나와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면 이제 UA 보통 이제 W라 그러죠. 여기 전미 이제 자동차 노조라고 좀 여기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어쨌든 파업 이슈가 좀 있었고 요 파업이 결국엔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됐죠. 이게 3사가 파업하는 거는 동시에 파업하는 건 또 처음이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 여기서 생산이 중단되는 모델들을 보시면은 픽업 트럭이 좀 많아요. SUV, 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이 자동차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는 사실상 경쟁 모델이 없어요. 별로. 거기랑 겹치는 모델이 없어서 영향은 이제 좀 제한적이라는 게 좀 대부분의 분석이고 다만 일본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토요타, 닛산, 혼다는 저런 차종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좀 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혼다하고 토요타가 계속 신고가를 신고가도 나오는 것도 네. 사실 뭐 일본 토요타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계속 그 매도를 하는데도 주가 올라가는 건 엔화 약세하고 저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요새 하이브리드 차가 워낙 또 잘 팔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약간 좀 중립적으로 좀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계속 좀 그 파업이 장기화되면 다른 공장으로 이게 전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 부담, 인건비 올려달라. 이번 그 파업의 핵심도 사실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현대차도 파업 관련해서 이제 그 찬반 투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파업이 사실 뭐 자유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합의를 좀 봤지만 어쨌든 계속 이 이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요건 대신증권에서 나왔던 좀 자료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전면 파업으로 가게 되면은 한 1.3조 원 정도 손실을 본다 그러고요. 기업들이 그래서 매출액의 한 0.8% 정도라서 뭐 4년 뒤에 인건비 증가분 다 합치면 그래서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엔 이제 그 비용 부담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이런 영향들이 그 신차 가격을 지금 신차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요걸 좀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좀 한대요. 예, 일단 이제 재고가 왜냐면은 또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확실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저 파업을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공장 자동화는 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더 가속화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전체 공장 중에. 근데 이게 자동차 자꾸 이렇게 이제 파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사측 같은 데선 계속 이제 공장 자동화 쪽으로 좀 푸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지금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데 앞으로 IRA 법안 때문에 신규 공장들 지어야 되잖아요. 그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완전 자동화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높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저런데 우리 한국의 이제 로봇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좀 인정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보면 로봇 쪽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사람들의 임금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세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전기차로의 어떤 이동이 조금 지연되거나 계속 뭔가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규 공장 아니면 신규 라인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좀 사람을 빼는 뭐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나마 임금도 많이 주고 또 이 자동차 공장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일자리 쪽에 속하는 편이잖아요. 굉장히 뭐 중산층 일자리죠. 네, 굉장히 거기에다가 좋죠. 이제 뭐 보험 특히 그 의료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엄청난 이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자리가 또 비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네. 될지도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많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충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그러니까 AI가 대체하느냐. 그렇죠. 그 이제 계속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생산성 또 향상이란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서 네. 참 이게 딜레마지만 어쨌든 분명한 방향은 좀 그쪽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거는 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좀 내용인데,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이 지난주에 뉴스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K뷰티가 미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번 7월 달에 미국 화장품 수입국 중에서 한국이 이번에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4월에도 한번 1위를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보통 프랑스가 1위거든요. 프랑스 그렇죠. 네. 화장품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미국이 이번에 이제 한국이 1위 했다는 거, 한국의 이제 그 인디 브랜드들이 그만큼 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마존 중심으로 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저게 아마존에서 1등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게 코스 RX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아모리 퍼시픽이 지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제품하고 오른쪽에 있는 조선미녀 이런 이제 한국 제품들의 인기가 아마존 중심을, 특히 이제 온라인화 되면서 인기를 계속 끄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번 이제 페이지 보여주시면 결국에 이제 미국인이 사랑하는 이제 K 스킨케어라고 하는데, 미국은 원래 저도 이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색조 쪽이 좀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원래 색조. 또 진하게 하시는 분들 예. 많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또 마스크를 오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킨케어, 기초 쪽에 많이 좀 관심들을 갖게 됐는데, 또 우리 한국은 굉장히 또 피부 강국 아닙니까? 굉장히 피부 좋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 한국 오면 좀 놀라는 게 네. 야, 진짜 하얗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뭐 화장품도 뭐 국내 회사들 좋은 회사 엄청 많지만 그것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그 화장품은 유지해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네. 비싼 거 써도 유지해 네. 주는 거고, 그러면 개선하는 거는 그 의료기기일 수밖에 없으니까. 의료기기도. 네. 그럼 의료기기가 지금 뭐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 수출 많이 돼 있지만 네.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메인 시장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비밀이 만약에 그거라는 걸 알면은 그런 쪽으로도 뭔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네. 생기네요. 그 이게 K-팝, K-드라마 인기 끌면서 K-푸드도 가고, 근데 네네. 그런 이제 K-화장품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옛날에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아마 이제 김정효 위원님도 그러겠지만 우리 홍콩 르와느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는 홍콩 그게 너무 멋있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맨날 오히려 이제 그 성냥식 예, 성냥식구 아니고 근데 어느새 이제 한국 문화를 네. 이게 모방하고, 이게 이런 것들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품까지 구매를 하고, 네. 화장품 또 스킨케어 브랜드까지 인기를 끄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그냥 우리 스토리가 아니라 방금 그래프 보셨다시피 숫자로 나오니까 그 부분이 주가에도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는 우리가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K 화장품도 이제 국제 무대에서 분명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고 있다. 이 화장품 1등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화장품 수입 1위 했다는 건 상당한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메인 제품들 우리나라 정말 브랜드를 안고 가서 프랑스 제품들처럼 브랜드력으로 뭔가 프리미엄 제품을 네, 팔 수 맞아, 있다면 맞아.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국의 뭐 저가 라인들이 뭐 괜찮다. 그런데 뭐 고가 라인은 더 괜찮다더라라는 그런 인식만 심어줄 수 있으면 정말 어려웠던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뭔가 탈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자꾸 좀 그쪽에 꽂혀 있는지 한국의 비밀은 화장품이 아니었다 알려지면 의료기기 쪽도 예. 상당히 조금 뭔가 활약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프랑스가 원래 1등 했다가 이번에 어쨌든 역전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글로벌 트렌드 같아요. 뭐냐면 가성비 시대로 확실히 좀 바뀌다 보니까 이게 고가 제품도 여전히 팔리겠지만 네. 예전에 안 팔리던 아주 좀 이렇게 저렴한 제품들 있잖아요. 가격이 싼데 네. 그래도 이제 가성비는 좀 품질은 그래도 괜찮은. 한국이 이거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프랑스 그 화장품도 두 개가 지금 주가가 다르잖아요. 로레알과 에스티로더가 다른데 중국에 주력했던 에스티로더는 신저가고 네. 로레알은 그래 상대적으로 좀 맞아요.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가별로 어떻게 이제 잘 편차를 두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화장품 쪽도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일단 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중심축으로 놓고 보되 이제 우리나라 그 대형 업체들은 과연 얼마만큼 프리미엄 제품들을 또 그런 쪽에서 잘 풀어낼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 안 된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거기서 기업들이 네.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작년만 해도 작년에 중국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 주가들이 안 좋았는데 보시면 1년 만에 이렇게 격세지감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또 한 주 시작하니까 그 일정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오늘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게 많이들 관심 좀 갖고 계실 텐데 공모가가 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얼마의 공모가 아마 상단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유럽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이 가장 또 기대하는 게임 중에 하나죠. 네오이즈의 그 신작 피해 거짓이 이제 진짜 출시가 되는데 좀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요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중국에서 대출 우대 금리 결정도 네. 있고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 미국의 상무장관이 방한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달에 그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 반도체 그 이 장비 반입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1년이 지나거든요. 그렇죠. 그거 좀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좀 무기한 연장이 좀 좋겠는데 지금은 1년 연장만 받은 네, 거죠? 지금 1년 네. 연장 받아서 이제 10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또 1년 해줄지 이제 보통은 1년 이상은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 화이 쇼크가 한번 터져가지고 하이닉스가 네. 입장이 좀 난감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수요일날 방한하니까 한번 그 뉴스들도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목요일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 청약이 금요일까지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무도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아시안 게임이 이번 주말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예전처럼 이렇게 스포츠 게임에 네. 저는 이제 국제 행사의 관심도가 옛날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월드컵 정도 빼면은 네.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아시안 게임 하면 뭐 그래도 전 국민이 막 다 보고 이랬는데 네, 그렇죠. 그 뭐 문화는 주요 없어진 게임들 것 보고, 같아요. 근데 네. 그나마 아시안 게임은 우리랑 그 시간 차이가 얼마 안 그건 나니까 그렇죠. 주요 네. 게임들이 다 그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네. 활동하는 시간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과거 대비해서 영향력은 줄어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금메달 따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내러티브를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시했다면 요즘은 그런 부분도 많지 않아서 아마 과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근데 지수가 이제 저희가 얘기한 동안 또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한 15포인트 정도 네. 좀 밀려 있고, 좀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좀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방향 꺾으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사는 구간에서는 일단 조금 지수 들어올렸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또 이렇게 누르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좀 눌리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요 선물 매매는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의 이런 선물 매매에 의해서 금융투자의 매수가 지난주에 견인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는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 차익 매물로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런 공식이 깨진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한 5천억 이상의 선물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기관 투자에 금융 투자의 매수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흐름에서 또 하나 조금 제가 보기에 눈에 띄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의 상승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더니 지금 포스코스틸리온 급등하고 있죠.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 SK D&D, 도화 엔지니어링, SK 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까지 이 보시면 지금 이게 어느 하나의 그 패러그룹으로 모이느냐를 잘 살펴봤을 때 뭐 건설기계, 건설 이런 쪽에서 초기에 뭔가 인프라 까는 그런 기업들이 네, 강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마 우리가 그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원희룡 장관이 뭐 우크라 들어가서 뭐 언제 할지 모르지만 네. 뭐 공항과 관련된 무언가를 계약을 맺고 왔다는 재건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도화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또 하나의 패러그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거 일부러 뭐 모아놓은 거 아니고요. 코스피 200 내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률만 기준으로 정렬한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있으니까 한번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일부 또 뉴스나 네. 또 재건 관련된 기업들로 약간 이제 매기가 쏠리는데 확실히 근데 이쪽이 시총들이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지수를 견인하기는 어렵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어쨌든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특히 미국의 TSMC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여파로 반도체 또 반도체 소부장 이쪽이 적게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오늘 급락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점이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도 약간의 부담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9%. 코스닥은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오전 그 월요일 좀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월요일 날 좀 출발이 좋아야 이게 한 주가 또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하는데 네. 좀 오늘 좀 아쉽습니다. 예, 약간 좀 각오는 했는데 월요일 좀 부진한 좀 출발을 해서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이 또 뭐 이번 주에 사실 또 FMC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어떤 변화가 또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좀 그 약간 잠깐만 그 광고 보고요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 중간 광고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프로, 가족하고 지인들이 차를 잠깐 운전할 때 보험 어떻게 해?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죠. 지금 당장 차를 밀려야 되는데도 아니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 있죠. 딱 하루만 필요할 때도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죠. 앱 설치하고 3분이면 오케이. 가입 즉시 보장 오케이. 3프로가 추천하는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이야,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진짜 편하겠네. 괜히 300만 선택했겠습니까?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래도 뭐니 해도 FMC가 가장 큰 화두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약간 이제 금리 결정보다는 역시 연준 의장의 좀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그 FOMC는 시장의 예상치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뭐 충격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있잖아요. BOE도 있고 BOJ도 BOE, 있고. 근데 만약에 저는 BOJ가 YCC를 뭐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를 일부 또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 그게 좀 더 충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FOMC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그다음에 뭐 11월에 올릴 수 있는 점도표의 이동 정도가 있다면 뭐 시장에 충격은 맞겠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범위라서 충격이 제한적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일본이 YCC의 뭐 정책적인 변화를 뭔가 확실하게 1월 달부터 한다는 뉘앙스를 준다든지 하면은 어쨌든 올해 내내 유동성을 공급해왔던 축 중에 하나가 일본 쪽의 그 와타나베 네네. 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별로 우리가 우려하지 않았던 요소들을 이번에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니까 한번 네. 이제 우리가 또 수요일 날 오전에 한번 또 그때 이제 김종인 의원님 안 나오시는 거 아무튼 그때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결과가 또 나오니까. 그러네요. 네. 그 결과는 또 저희가 그날 네. 또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좀 아쉽지만 이제 지수는 현재 다시 한번 좀 점검해드릴게요. 그 코스피가 11포인트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부진합니다. 0.44% 하락을 해서 2,589포인트, 지금 2,600이 다시 깨져 있고요. 상승이 347개, 하락은 493개 정도. 지금 주요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같은 이제 시총 큰 기업들이 조금 빠지면서 증시가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이지만 다만 삼성바이오는 아까 뭐 공시가 하나 떴더라고요. 공급계약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쪽이 좀 선방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막아는 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마이너스 6포인트 0.7% 하락을 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고 상승이 492개 하락이 1017개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가 좀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알테오젠 같은 일부 바이오가 조금 선전을 하면서 하락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보여주는데 다만 반도체주들이 워낙 좀 부진해서 전체적인 그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는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오전에 준비한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 좀 해드렸고 한 30분 넘게 저희가 한번 그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좀 반전이 나올지는 한번 조금 더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번 한 주도 좀 이제 월요일 시작이 됐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좀 대응 잘하셔서 좋은 또 한 주 그 결과를 좀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이렇게 또 감기까지 걸리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